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 발표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등이 존재함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측면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차지하는 기여도와 잠재량이 매우 높습니다. 수송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하며 대기오염은 29%를 차지합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상에서 수송 부문의 감축률은 91%에서 97%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수송 부문 영향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운 주요 계획 및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로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2030 NDC에서는 친환경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운전 활성화 등 에너지 절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대중교통, 개인 모빌리티 등을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15%를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50 국토교통 탄소 중립 로드맵에서는 전기,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주요 전략으로 세우며 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세부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제4차 친환경차 기본 계획에서는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24% 감축시킬 것을 꾀하고 있습니다. 제2차 국가교통물류 발전 기본 계획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 제도 확대 적용을 주요 전략으로 세우며 승용 및 승합차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강화함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의 퇴출과 신규 경유차 수요 억제, 저공해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 편의 증진 및 교통 수요 관리를 주요 전략으로 세우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송 부문 역할에 대한 분석을 위해 CG 모형과 같이 경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단순화된 모형인 하향식 모형과 특정 부문 혹은 업종에 대한 상세화된 기술 선택 모형인 상향식 모형을 통합한 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탄소 중립을 전제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안된 주요 국가 정책인 친환경차 전환, 수요 관리 및 교통세 개편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하고 모형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친환경차 전환 시나리오라도 그 방식에 따라 산업 영향이 상이합니다. 친환경차 전환 정책 중 하나인 EV 지원금은 전기차뿐 아니라 내연차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내연차 금지 정책은 내연차 생산을 위축하고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요관리 시나리오는 대중교통이 확대되고 교통세 개편 시 운송 서비스 전반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비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둘째, 탄소 중립 목표 수준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수송 부문에 특화된 강력한 정책 수단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가격 시나리오의 경우 전기차로의 전환이 활성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2050 정책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연차 판매 금지 시나리오와 같이 강력한 정책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친환경차 전환은 차종 간의 대체 탄력성에 민감하며 내연차 전기차의 대체 관계를 높이는 정책이 친환경 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충전 설비의 확충, 친환경차 운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 대체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수송 부문의 탄소 중립 과정에서 교통세 세수 부족 문제는 심화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형태로의 교통세 개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환경차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유류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수는 급감하게 되며 탄소세 등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송 부문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 전기차를 포함하는 교통세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가용 통행량에 대한 외생적 수요 관리 정책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수단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승용차 제조업은 타 산업과의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요 관리가 외생적,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동차 제조업뿐 아니라 정유업, 비금속, 1차 금속 제조업, 서비스업 등 경제 내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송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요관리 및 친환경차 전환 정책은 배출량을 보다 조기에 감축시켜 대기오염 피해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고려된 일부 정책 시나리오들은 감축 정도 및 시점을 앞당겨 대기오염 피해액 감소에 추가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가격은 감축량이 높아질수록 지수적으로 커지기에 한계 감축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인 기술 개발 및 투자가 중요합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45% 감축까지는 탄소 가격의 상승세가 매년 $2 3TCO2 수준으로 낮았으나 4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매년 $10의 10TCO2 수준으로 급증합니다.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슈는 지금 있는 정책에 추가로 더해서 현재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어떤 내연 기관차를 판매 금지를 하고 전기차에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조금 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요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차와 이 무공해차의 어떤 대체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고 더 높일 수 있어서 현재 내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더 빠르게 무공해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았을 때 이게 일정 시점 이후가 돼서는 이 비용이 굉장히 지수적으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최대한 빨리부터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선제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결론 중에 하나는 현재 지금 내연차와 그리고 화석연료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세수가 친환경차로 전환됨에 따라서 향후에는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행세와 같은 정책 시나리오도 검토를 해보았고 이 주행세를 적용을 했을 때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부분이 전환되는 속도가 줄어드는 부분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행세도 지속 가능한 수송 부분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 투자 및 지원이 중요할 것입니다.